마이크 대고 얘기하라고. 마이크 대고. 다시 차 임마. 어쩌다 보험 시즌2 어쩌다 보험 설계다 시즌2 비들었어. 6부 시작합니다. 많이 아직 아픈가 봐. 좀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는데. 우리 6부 맞냐? 몰라. 6부 맞아. 전에 찍은 거 올렸어요? 전에 찍은 거 저기 뭐 보험 설계사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모 커뮤니티에 내 칼럼란이 있었거든?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더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몰아놨더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출연되는 이 동영상 또 이런 내용들이 유포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시기하는 아닌 누군가가 아닐까. 아, 대표적인 생물이 뭐가 있죠? 뭐부터 자르지? 아무튼 그렇게 됐더라고. 뭐 굴하지 않고 그냥 올리지 뭐. 내 그 사람들 보라고 올리는 건 아니고 결국에 보험 설계사들 보라고 도움되라고 네. 하는 거잖아. 야,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주제 이제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혹은 GA에 계신 분들이 회사를 이동할 때 특히 이제 GA로 요즘 많이 가고 있으니까 GA로 이직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것 혹은 체크해야 될 것 요 정도? 그래, 할 오늘- 말이 참 많은 일인데 오늘 조심스러운 주제는- 부분도 있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거 원수사나 GA에 있을 때 회사를 옮길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처음에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원수사에서 옮기는 얘기부터 해야겠지? 야, 그 전에 지난주에 몸 아팠어 너? 심히 어디가 아팠어? 머리 어지럽고 두통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갔고 손다리가 저렸고 그다음에 다리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고 목도 야, 아팠고. 통상 손, 발 그러고 팔, 다리 그러지 않냐? 내가 뭐라 그랬는데? 손다리. 손다리? 저기 오늘 좀 방송 짧게 하고 좀 쉬게 해야겠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냥 들어. 뭐 이렇게 딴지를 걸어 시작부터. 아니 그렇잖아. 통상 손, 발 그러잖아. 손, 다리.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지. 난 손이 저렸고 다리가 저렸으니까. 발이 저리진 않았으니까. 아팠어 어쨌든. 그래서 어제 쉬었지. 어제 오늘 좀 쉬고 먹고 자고 하니까 낫더라고. 그래 너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살 뺀다고 얘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안 먹은 지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단식하냐? 하루에 한 끼는 먹어. 어쩔 때는 안 먹는데 보통 한 끼는 먹으려고 해. 그렇구나. 우리 나이 때 되면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먹어줘야 되지 않나? 아직 어려. 뭐 60년 더 살 건데 뭐 여긴 200년 더 살 거고. 난 300살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260년이구나. 연생. 아니 우리 황우석 박사가 빨리 재기해서 그 안 죽을 수 굉장히 열심히 어디선가 하고 계실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구로 디지털 단지 쪽에 있어. 아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 왜? 내가 그분을 알아. 고객이야? 아니 그 사람은 날 모르는데 나만 그 사람을 알아. 5,100만 국민이 다 대동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다 알아. 아니 나 5,100만. 애기들은 잘 모르겠구나. 야, 이제 나는 지난주에 우편물을 몇 개 받았는데,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소송을 다 고소를 이제 몇 건 진행을 해가지고 소송이 쫙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재수 좋게 빠져나갔고, 그 두 사람이 엮여 있는데, 한 사람이 아마 자기가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감쌌나봐. 수사 기록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엮였어. 다 죽었어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대충 봐주고 넘겨주고 그래요. 뭘 다 그렇게 콩밥을 먹이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상황이. 내가 웬만하면 안 그래. 웬만하면 무시하는데. 아 웬만하지가 않았어? 웬만하지가 않아. 이것들은 네, 여기에서 거기에서 끝났으면 그냥 신경 안 썼을 텐데. 아무튼 아무리 잘 내가 됐어도. 고소 진행한 몇 마리들 얘네 이제 좆됐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오늘 주제랑 이게 은근슬쩍 곡선 까는 거지. 회사를 옮길 때는 소송도 휘말릴 수 있다 막 이런 거. 아 그러네. 회사를 옮길 때는 소송에도 주의하셔라. 떠나는 사람이 남겨두고 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김현장도 고객 있잖아요. 김현장 변호사도 고객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 없는데. 김현장까지는 없는데. 나 경찰청장도 고객 있었어. 아 진짜? 지금- 있었던 과거형인데? 바뀌었어. 치료됐구만. 바뀌었어. 아, 공직에서 물러나신 거야? 경찰청장 자주 바뀌잖아.
지난주에 뭐 했나? 윌리엄? 저는 이제 먹튀했던 사람들이랑 이제 곧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너도 법정에 소송.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재판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100%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이제 잡으면 이제 저도 끝나고 해서 이제 새우 잡는 거 정리 이제 다 하고 다 이제 현직으로 압류 다 집어넣었고. 그쵸. 어, 예, 다. 저도 지금 명령 다 아, 떨어졌고. 감사합니다. 그쵸. 고생 많았다. 이제 돈 이제 진짜 실제 회수하는 일만 남은 것 그럼 같아요. 지금 명령 그거 가지고 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 예, 저기 뭐야 돈 받아드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명령 주고. 그러니까는 저기 그거예요. 아니 그거야. 저 주세요. 얘랑 5대5 합시다. 아 얘랑 그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채권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니네들이 얼마 나한테 주고 할래 서로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주고받고 마는 거고 만약에 얘가 좀 뭐 버틴다 그러면 이제 채권 업체도 넘겨야죠. 제가 어떻게 받아도 넘겨요. 또 벌써 넘기지 않았어 아직? 지금 하나는 아직 결제는 안 했어요. 아, 왜냐면은 이 친구를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 그랬구나. 다사다난. 이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냐? 저는 지난주에 지방에서 있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지방에 왜 있어서 지난주 내내? 충청권에 사무실 하나 오픈을 해서 거기에 Congratulation. 도와주느라고 한 3일 있었네요. 박수 쳐. 아, 왜? 축하. 박수 쳐야 되는 거야? 이제 충청도도 땅 따먹기 한 거 아니야? 충청도도 땅 따먹기 했지. 그러니까. 땅 따먹기라고 얘기하기보다 뭐 아무튼 뭐 그랬네. 가 있는 동안에 저기 뭐야 그 잘 따라오든가요? 원수사에서 이직한 사람들이지? 네. 원수 S사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을 텐데. 원수사에서 네. 이직을 했는데 S사에서 이직을 해서 특히 S사는 혼란이 더 어떤 많을 누군가 텐데. 와가지고 한 방에 정리를 하고 올라가. 그렇구나. S사 긍정적으로 정리한 거 맞죠? 아니요? 부정적으로 정리했어? 아하. 내가 그 저기 뭐야 S사가 한 군데밖에 없죠. 가서 뭐 열심히 그 뭘 한다길래 내가 마지막 날 올라오기로 한 날 한번 내려가 봤지. 그랬더니 뭐 돼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엎어버렸지 내가. 그러니까 원래는 제 계획은 내려가서 그 다음날 같이 올라오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러므로 제가 하루 더 있고 그리고 그 올라오는 날 무언가를 준다고 바리바리 싸서 줘서 제가 하룻밤을 더 자고 올라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S화재, S생명. 안 가르쳐줘요. 그 내가 가서 좀 다 느낌이 다른데. 엎어버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쪽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지. 예를 들어줘요. 뭘 어떻게 엎었길래. 너무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따위밖에 못 하느냐. 이거 뭐 하러 왔느냐. 막 이러면서 뭐 회사 옮긴 옹이 자체를 이제 회의가 느껴질 때까지 내가 갈겨줬지. 보통은 이직하면은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화환 걸어주고 그런데 좀 분위기가 좀 달랐나. 화분 안 보냈어. 자, 김재근 본부장 가람돌고래. 네, 가람돌고래. 김재근 본부장과 저는 조직이 같아요. 조직이 같아서 이제 김재근 본부장이 이제 그 지방에 리크루팅을 했고 그 리크루팅을 하는데 이제 임차를 했고 이제 집기 비품까지 다 들어오고 오픈식까지 했지. 그렇죠. 오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하는 시스템을 좀 알려주고 복지하기 위해서 김재근 본부장 가람돌고래 그 지난주에 내려가 있었고 그 내려가 있는 동안에 미션을 몇 개 줬는데 하나도 수행하지 못해서 제가 그냥 박살을 내고 왔습니다. 근데 그쪽 새로 들어오신 분이 아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인삼을 한 봉지 싸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인삼 아니라고 산삼이라니까. 산삼이요, 산삼. 산삼? 산삼이요. 난 딱 보고도 자리 안 봤어요? 딱 봐도 산삼? 산삼이던데. 자리 안 보셨냐고. 아니 봤는데 그게 산삼이에요? 그러면 인삼으로 보이세요? 인삼이 그렇게 딱 작아요? 봐도 산삼이지. 그거 그냥 장내삼, 장내삼, 그래, 장내삼. 인삼 뿌리 그냥 산에다 뿌려놓은 거잖아. 인삼이지 뭐 그게 무슨 산삼이야. 장내삼. 장내삼. 내가 검색을 했더니 되게 비싸더라고. 그러면은 저기 밭에다 인삼 심으면 그건 밭삼이냐? 인삼. 장내삼 것도. 아무튼 그래서 뭐 이만큼 갖고 왔어. 나한테 하나 먹으라는데 안 먹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열마나 죽겠는데 그거 먹으면 되겠나? 또 방송 시작 전에 하나 먹었어 있어서. 아 그래? 일단 오늘 본론 시작하시죠 이제. 네.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손해사정사 이선진님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그 전에 뭐야 저 중간에 우리 방송을 한 편 찍었어야 맞지? 한 편 찍었어야 맞는데 안 찍었잖아. 귀찮아서. 바쁘지 않았어? 아니 그날 저기 대장이 찍지 말자겠어 그냥. 내가 찍으려고 귀찮아서. 모였다가 그냥 밥이나 먹으러 뭐가 안 가자. 맞았지. 그래서 4부가 공떡지. 아니죠, 우리 회의한 거잖아. 근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게 바로 또 손해사정사님 그 교육 저 대인 2? 글로 대인 넘어가니 투. 글로 넘어가니까 좀 방송이 재미가 없어. 좀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은 재미난 얘기를 좀 해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은. 야, 오늘 주제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 자, 보험 대리점으로 전속이나 아니면 GA에서 GA로 이직 시 체크할 사항들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고 수수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가장 그 뭐 저 회사를 옮기게 되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지. 윌리엄. 네. 넌 지금 회사 때려쳐갖고 다른 회사로 옮기면 뭘 먼저 보겠냐? 저요? 글쎄요, 뭐 거기 지점 또는 그쪽 GA에 뭐 가게 되면 거기 뭐 분위기 또는 뭐 어떤 뭐 컨셉이 있다라고 하면 뭐 방향 또는 뭐 지점장 뭐 그런 분위기들 좀 저는 많이 볼 것 같은데. 일이야 제가 개인이 하는 거니까는. 나랑 같이 있을 때 분위기가 족같았다는 거지?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아니야. 살이 들어와도. 왜 이렇게 너 왜 그래?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족같아갖고 딴 데 가면 이제 분위기는 좋아야 된다 이거지. 아니 여기 분위기 얼마나 좋은데. 살벌하지. 아니 이런 긴장감이 난 좋은 거예요. 하기 사실 애매하고. GA에 이동했을 때 이게 풀어지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이런 텐션이 있어야 돼. 텐션. 전문 용어 나왔는데?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가 저는 중요할 것 한마디로 같아요. 그 분위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어떤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당신 원수사의 동부에 있다가 지금 GA로 넘어온 거 아니야? 네 원수사에는 미래에셋하고 동부에 두 군데 매니저 하다가 거기다가 맞죠. GA로 넘어왔는데 처음에 네. 왔을 때 좀 약간 그 적응이 안 되는 부분, 멘붕 또는 뭐 이런 부분 꼭 처음에는 고려하셔야겠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다시 회사를 옮기게 되면 분위기를 본다고 했는데 살짝 1,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GA에 나오기 직전에 원수사와 네. GA를 옮겼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랐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런 거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GA 저기 원수사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타이트했죠. 뭐 실적이라든지 뭐 리크루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퇴근이라든지 타이트하고 텐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앞으로 국어를 썼어요. 어쨌든 굉장히 좀 빡빡하게 좀 일을 하다가 긍정적으로 지- 타이트했나 부정적으로 타이트했나? 반반이었던 것 같아. 반반. 네, 왜냐면은 치킨도 나오네 네, 이제. 그러니까는 좋았던 점은 어쨌든 좀 자유로웠던 거고. 그리고 원수사가 자유로웠어? 이쪽에 와서 자유스러웠던 거고. 아, 근데 이쪽에 처음에 딱 이동을 했을 때는 그런 자유스러움이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편하고 오히려 일을 하는데 저는 일해서 목적을 만들고 돈을 벌자라는데 또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걸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대해서는 통제가 힘들어지거나 나조차도 막 게을러지거나 이런 좀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수사에 있다가 GA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그 상위 관리자라든지 지점장이 어떻게 지점을 갖다가 이끌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가 제일 잘났잖아. 옮기기 전에 잘났으니까 나 터치하지 마 그러고 GA 나오는 거잖아. 저도 그쵸 대부분이 잘났다고 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한데 이거 말 잘못하면은 잘났다고 하시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요구하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괜히.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잘나신 분들이 굳이 옮길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도 근데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7, 80%가 전속에서 옮기면서 물어보는 얘기가 뭐 출퇴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 뭐 실적 뭐 얼마 이상 해야 되냐. 투자 그러면서 바라는 건 엄청 많아. 바라는 거 엄청 많죠. 쓸데없는 소리 다 꺼지시고. 한 방에 훅 보내시는구만. 아니 근데 원수사에서 그렇게 타이트하든 뭐하든 원수사에서도 실적 잘하면 실적을 잘하는 사람은
그 보너스 수당이 많지. 그러니까 수당도 많지만 뭐랄까 그 배우도 있고. 자유가 좀 많지 않나? 그렇죠. 많죠. 대우도 사실 매출이 원수사에서 깡패인데. 잘하시는 분들은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점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 근데 난 원수에서 잘했는데 나왔는데. 잘하는 왜요? 사람들도 무조건은 거기에 아니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가끔가다 이제 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옮기신 분들 그리고 잘하는 있더라고요. 사람도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 이 뭔가 근데 있어.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어. 그렇게 얘기할 많이 수 없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잘하는 사람은 한결 같아. 내가 돈 터치. 나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둬라. 네. 돈 터치. 아니 그 저기 GA에서 옮기는 원수사에서 GA로 옮기는 사람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뭐 맺힌 것들이 많구만. 많아서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사에서 GA로 옮길 때 그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 어떤 부분이 원수사와 많이 다르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기 잘 해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원수사에서는 타이트한데 GA에서는 많이 편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예. 몹시 필요하다. 자기 관리가 몹시 필요하고 자기 관리가 쉽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출퇴근을 강요하는 GA로 가야 한다? 뭐 강요보다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줄 아는 지점장,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GA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험 설계사분들이 다 성인인데 자기 스케줄이나 이런 걸 관리를 못 한다라면은 누군가 시켜야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렇죠. 빠른 네. 인정. 사실은 그 이 얘기도 나는 하고 싶었어요. 조금 난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GA로 이동을 해가지고 막 힘들 것 같고 기존에도 힘들었는데 또 딴 데 알아볼까 이럴 분들은 그냥 차라리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럴 예. 수도 있어요. 예. 빨라. 저는 지금까지 GA에서 시작을 해서 GA에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제가 할 일은 제가 알아서 찾아서 했으니까. 자기의 일은 조용히 하라고?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네. 스스로 바로 어린이. PPL이야? 이제 방송 좀 된다고 PPL 협찬도 없이 PPL 해주네. 너 원수사에 있다 생명보험회사에 있다 왔지? 어디 있다냐? ING. ING에 있다가 GAK 갔냐? 매트라이프 갔다가. ING 있다가 매트라이프 갔다가 GAK 간 거니? ING 저는 매트는 원수사가- 왜간 거예요? 원수사 절반. 그다음에 GA가 절반이어서. 그러니까 ING에서 매트를 왜 간 거야? ING에서 조그만 GA로 잠깐 옮겼었다가 매트로 갔죠. 부평에 이제 가까운데 ING에서 처음에 이제 출퇴근하다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시 40분 첫 차를 타고 7개월을 다니다가 한 번도 지각 안 하다가 아 이게 출퇴근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진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3W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타이탄 그런 것 중에 이제 유지율이 또 중요해요. 이제 차와이로 내려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적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민이 좀 됐었죠. 그다음에 매트로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VUA라고 VA 저는 이제 변액을 좋아하니까 VUA라고 VA가 고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VUL이 유리한지 VA가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입 당시 경영소요를 적용하는 회사가 매트라이프가 유일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옮겼어요. 그게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가 매트가 그렇게 된다면 다른 회사가 그런 상품을 못 만들 리 없지 않느냐. 몇 년도예요? 2012년 3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매트 갔던 게 11년? 외국계 회사들 중에는 그랬나 보지. 아 뭐. 그런가 보. 아니 한국 국내. 회사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면은 없었어요. 거의가 가입 당시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GAK 저 이거 첫 방송 번째로 끝나고 하니까 저 약간 확인했어요. 찾아볼 거예요. 확정하지 마. 2012년 확정하지 마. 찾아볼 거야. 내가- 찾아보지 마. 확정하지 마. 그래 너 그 상품 보고 갔어. 그래서 상품 보고 갔어. 그래서 거기 가서 편하게 이제 VL 팔라고 갔는데 GAK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놀란 게 그거죠. 매트라이프를 똑같이 실버 플랜 변 유니버스를 팔았는데 환산이 다른 거예요. 아니 네가 그러니까 매트라이프에서 ING에서 매트로 갈 때는 상품 때문에 상품 갔어. 보고 왔고. 근데 ING는 왜 왔냐고 GAK로. 매트라이프에서 GAK로 왜 아, 갔냐고. 그 매트라이프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 아니지 저기에서는 ING에서 매트를 왜 갔냐고 얘기한 거잖아. 그거 좀 네가 지금 GAK 가서 환산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중간을 그래. 뛰었냐고. 알았어.
정확히 다시 얘기해. 어. 좀 들어 얘기를 하면. 나는 보험회사가 날라갔어. 지점이. 잘했어. JK 가서 봤던 건 이제 왜 갔냐고 GAK에.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갔냐고. 아이씨. 짧게 대답해 그냥. 한마디 해. 씨. 짧게 대답해줘. 묻는 말에 대답해줘. 아니, 짧게 해요, 길게 해요. 오늘 시간 많은 거 아니야?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알았어. 전문 용어로 네 꼴리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지. 비전문 용어지 그거. JK 왜 갔지? 생각을 좀 해봐. 난 확실히 지점이 날라갔어. 넌 지점이 날아가서 원수사로 다시 갔잖아. 동부가 날라가서 일로 온 거죠. 지점이 네. 날아가. JK 처음 온 건. 네가 나오면서. 좀 들어. 망가진 거 질문했잖아. 사실 그게 정확하죠. 그래, 네가 나오면서 지점이 망가진 거야. 그쵸. 제가 나와서 지점이 날라갔어요. 나오고 나서 나간 거예요? 네. 그 지점의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윌리엄이 했고. 그러니까, 윌리엄이 나오니까 그 지점이 이제 조금 흔들흔들하다가 이제 분열된 거지. 이 배신의 아이콘이지. 그쵸. 저는 몇 분들한테 죽일 놈이 됐죠. 뭐 일단 다시 얘기해봐. 너 GAK 왜 나왔어? 들을 준비가 됐어 이제? 아니 뭐 지금 얘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쓸데없이 중간에 생각났어 뭐 이런. 너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옮긴 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왜 옮겼어? 지점장 누가 해보라 그래서 옮겼어. JK. 끝이에요? 끝이야. 짧게 할래 오늘 그냥. 그러니까 매트라이프에서는 죽두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매트라이프에서 지점장 해보라니까. 그래 난 지점장. 센트럴 본부 나름 센트럴 본부에서 세미나 그 최종인에 들어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몰라도 돼. 센트럴 본부에 뭐? 몰라. 있어. 나름 잘하고 그런 게 있었대. 그냥. 나름 잘하고 있었고 잘 되고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지. 근데 GAK는 집에서 10분 거리더라고. 그럼 부평에. 집에서 가까워서 그러면. 난 거예요? 집에서 가까운 걸 좋아해. 왜냐면 그래, 가끔 전철에서 가다가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일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냥 지금 여기 책을- 우리 부평에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계산동 지역에서도 전화가 와요. 부평이라고 오면 뭘 돼? 그럼 자기가 차리면 되지. 왜 자꾸 그래서 집에 내가 뭐 여기서 계산동이 차렸어. 얼마나 걸린다고. 아니 난 강남에 왔다 갔다 3시간 40분이 오늘은 오디오가 많이 겹친다. 그래서 그때는 책을 많이 보긴 했었는데 앉으면 졸고 서서 졸다가 이렇게 다리 무릎 2번 꺾여보고. 저는 사무실이 뭐 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할 생각이 없다는 판단. 3시간 40분을 4년을 그거는 네 되게 고생을 하셨고요. 웬만하면 1시간 인정해줘서 거리 정도면 고마워요. 딱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당신은 원수사에서 GA에 나와 보니까 이 스케줄 관리가 참 중요하더라. 이게 네, 힘들더라. 뭐 이 얘기를 했고, 당신은 GAK에 그렇게 해서 나왔어? 나와 보니까 지점장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꼬임에 속아서 나왔어. 나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힘들더나?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힘들었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뭐 화장실 가는 것도 물어봐야 돼? 아무 이제 원수사는 하라는 대로만 하고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대신에 딴지도 많이 걸고 팩트도 많이 따지고 이것저것 하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했었는데 이제 GA에 오니까 거기는 신생 지점이었어. 신생.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사무실에 합판만 이렇게 돼가지고 사무실 반 이렇게 쪼개갖고 했던 책상이랑 의자도 없이 그냥 처음에 이제 하면서 했던 신생 지점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 다음 질문. 아니 책상과 의자 다시 없으면은 뭘 기억이 되게 어떻게 아련한 게 FC가 한 명도 없는 지점에 내가 지점장을 하라고 갔다가 뭐지? 가니까 거기도 30명까지 제가 늘려놨어요. 1년 만에. 근데 아침에 조회하고 강의하고 막 이렇게 했었고 시스템 하나하나 만들고 급여 테이블 만들어가고 뭐 약관이랑 뭐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니까 그때도 되게 미친 듯이 살아온 것 같아요. 진짜.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해졌어. 어쨌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 GA는. 뭐 JK도 여러 지점이 있으니까 13,000명이 JK인데 그 중에서 너 지금 네가 소속된 GAK가 지금 족같다고 욕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형은 훌륭하네. 족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처리 안 되고 소속으로서. 계속 나가나 근데? 나는 지금 병가를 내고 FA 신분이야. 그래서 나도 회사를 여기저기 보고 있어. 이제는 나도 품으로 들어가야 돼. 힘들어 요즘. 말 조심해. 임마 아는 사람 다 알아. 조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GA의 나름 GA 코리아, 그러니까 글로벌 에셋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GA인데 거기가 지점마다 13,000명이나 되는데 지점마다 색깔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더라 이거지.
근데 네가 처음에 입사한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어. GA 코리아라는 거 외에는. 느낌이 어땠어? 나는 GA 코리아가 거기 1등 하는지도 몰랐지. 가서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GA에 대한 이가 어떤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1등 하는 회사고 되게 괜찮다 그래서 보니까 잘 들어왔네 우연인데 그랬는데 들어가서 봐서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한계에 부딪힌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이제 GA 이렇게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FC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글로벌 금융이나 GA나 뭐 프라임 에셋이나 대형 GA들 빅10 빅10 정도면 근데 이제 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직이 커지면 마찰이라는 게 생기더라고 위에 사람들하고. 그런데 하려고 열심히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밀어줄 수 있는 조직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에서는. 어디로 벼락으로? 응? 낭떠러지로 밀어? 벼랑도 좋고 뭐 낭떠러지도 좋고 뭐 다 괜찮은데 어쨌든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방향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 모르고 그것을 인지하지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만나서 리크루팅 얘기나 뭐 고민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얘기를 던져줘요. 제가 뭔가 원했던 게 그거였는데 표현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는 좀 들어요. 원수사에서 넘어온 사람들 지난주에 지금 이제 그 네. 시스템 만들어 주기로 하고 시스템을 건드리다가 지금 올라온 거잖아. 그렇죠. 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원수사에서 막 넘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든가? 실제로 가장 가까운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바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만기 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SO 한지에서 일단은 왔구만. 비교 견적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동안 S화재 전산은 다 다루지만은 다른 전산들을 이제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 코드가 6개월 동안 안 나온다는 부분. 네, 기존에 그러니까 팔았던 회사의 상품을 판매를 못하고 이제 다른 회사로 어디 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6개월 안 나오는 건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모르면 우리 쪽으로 오시면 알려줄게요. 너무 세게 나가신다. 아까는 훅 버리더니 요번에 또 훅 땡기네. 아무나 오지 말고. 원수사가 그러는 건 아닐 거고 회사 정책은 아닐 거고 그 지역단의 정책일 텐데 진짜 병신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야 KB 손해보험에 있다가 원수사에서 이제 GA로 나오면 처음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KB 손해보험만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KB 코드를 막아. 진짜 정말 멍청한 것 같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멍청한 짓 아니야. 애사심이 없는 지역단의 직원들이 뭐 회사에서 보면 어차피 원수화는 큰 아들이고 GA는 작은 아들인데 이번 역전한 것 같아. 이제 원수화가 작은 아들이고 GA가 큰 아들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걸 막아줄 수 없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사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이 GA로 갈 거를 안다라면은 그거를 풀어준다면 어차피 그치, 지기네 그치. 상품 팔던 사람이 자기네 상품만 일단은 첫 번째로 알고 있으니까 GA로 원수사에서 가더라도 용납 못하는 거지. 이거 멍청하다고 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사에서 KB 예를 들어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내가 매트라이프 있다가 GAK 딱 왔는데 6개월 동안 못 판다는 거야. 그래갖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현 지점장한테 소견서래 합의 뭐였지? 이직 동의서 같은 거. 동의서를 받아오래요. 그래갖고 이걸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갖고 생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직 동의서. 저는 뭐 신한생명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품보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나왔던 사람이라 그때다가 지점장님이 써줬어요. 그래갖고 저는 오자마자 바로 했는데 이렇게 이직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약간의 품보와 약간의 민원이 있다 보면 이제 불편한 마찰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요즘에는 품보 한두 개 터지면 영원히 코드 안 내주는 회사도 많아졌어요. UA 중에서.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름다운 이별이 없어요. 아름다운 이별이 사실 쉽지 않은데 현명한 이별을 준비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잖아. 현명한 이별은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다들 그 할 말이 많긴 한데 일단 그 처음에 그 나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김대근 본부장이 얘기하는 그 전산 부분.
그러니까 GA에 나온다는 핵심 부분은 사람이 싫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수수료가 높아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만나본 결과로 보면 이제 다른 전산을 공부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처음에 나올 때. 그러니까 일을 좀 했다가 나온 사람은 전산은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까 윌리엄이 얘기한 그 타성에 졌다 보면 설계 매니저한테 그냥 설계를 맡기거나 아니면 나는 생보 출신이기 때문에 손보를 다 설계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생보 다니셨던 분들은 지극히 그것을 상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손보는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실비, 그다음에 뇌졸중 이거밖에 안 넣고 이거는 설계 매니저한테 부탁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생명의 본인의 플랜으로 일단 끌고 나갔고 저 역시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지점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손보를 못하니까. 그래서 드립해갖고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초반에는 생명보험 출신 그래서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업무 형태가 좀 다르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답 하나 나왔네. 생명보험 출신들 손해보험 전산 익히기 굉장히 힘드니까 GA로 옮길 때 매니저가 내가 다 설계해 어디까지 줄게. 해줬는가?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게 설계 매니저. 아니 설계 매니저 말고 왜 그런 경우가 있어. 없는 데도 있으니까 설계 그러니까 매니저가. P로 시작하는 모 대리점에는 거기 지점장이나 본부장들이 그런 말을 해. 내가 계약하는 거 다 설계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봤던 모 대리점 지점장들 중에 설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지점장, 모든 회사를 다 할 줄 아는 지점장은 없었던 것 같아. 유일하게 알았어. 네, 맞아요. 알았어. 아무튼 지점장이나 상위 관리자가 설계를 해줄 수 있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100%야.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설계 매니저가 설계해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왜? 어느 왜요? 정도까지만 하고 원하는 대로는 안 돼. 결국은 자기가 봐야 돼. 아니면 대충 파는 수밖에 없어. 이게 말을 못 알아듣. 기다려. 알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설계 매니저가 설계를 해준다고 하면 그거는 신빙성이 있으나 위에 지점장이나 본부장이나 상위 관리자가 내가 다 설계해줄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아니면은 그 지점이 정말 할 일 없는 지점이다. 왜? 지점장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계약 들어가는 거 설계하고 있겠어. 그러게. 아니 그거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지점장들이 있어? 있어. 자기네들이 와. 다 해준다고. 아 진짜? 걱정하지 그건 말라고. 개념 없는 지점장 아니야? 그 지점장은 교육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는지 도와줘야지 어찌 보면 그 설계를 해준다는 그런 지점에 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려하셔야 미래가 돼요. 없다 그건 진짜. 미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 해준다가 아니고 해준다는 좀 아니, 와 부산에 쇼킹이다 쇼킹. 부산의 모 GA에 갔을 때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FC는 열심히 일하고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FC가 관리자한테 설계를 뭐 자동차에서부터 장기보험까지 싹 다 맡겨. 그거를 매일매일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게 관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아니 설계 매니저를 하나 두면 되지 굳이 왜? 그럼 관리자 다 필요 없네. 설계 매니저를 쓸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 관리자들이 아. 그 쓸 돈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지점입니다. 그럼 망하겠네. 아니 근데 부산이에요. 부산 쪽에는 그게 너무 보편화돼 있더라고. 아, 근데 리더십도 안 나오지. 그러면 FC가 지점장한테 왜 설계를 이따위로 하셨냐고를 네, 그 우회적으로 돌려서 왜 휘둘러던 설계를 경우. 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 급하니까 아니야? 빨리 해놓으라고.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건 부산 지역의 모 GA였는데 그게 너무 만연화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생명보험에서 일을 하시다가 GA로 옮기실 때 생명보험을 주력으로 파시는 건 여러분들 회사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손해보험도 GA에 가면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매니저가 따로 있는 곳을 선택해라. 무슨 얘기야? 그 총무가 엄청 바쁘면 설계 못 해주잖아. 어떤 데는 총무가 설계를 해주는 데도 있거든. 네. 관리자가 설계를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가지 마라.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니저가 있는 사람에게 가라. 거기에 그 설계 매니저한테 가거나 아니면 원수사에 요새는 설계 매니저들이 다 있지. 그렇죠. 그 설계 매니저가 있는 곳으로
원수사 매니저들이 다 배당이 돼 있지만 이제 그것도 회사별로 설계가 밀리거나 월말이거나 이러면 설계가 잘 안 나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 매니저 외에 설계를 또 하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걸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주력으로 판매할 만한 회사를 하나 선택해서 교육받고 그걸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GA 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설계를 할 사람이 하고 싶은데. 없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데 응. 가르쳐 줄 사람도 없지. 가르쳐 줄 사람을 그럼 좀 찾아야겠지. 그냥 GA 보통 GA 가면 이거 괜찮아 그냥 이거 하세요. 알고 보면 그거밖에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당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손해보험 코드가 없지 아직. 이번 안 봤어? 때 아니, 접수 안 시험 했어요? 시험 접수했어요. 27일 날 봐요. 브라보. 이번에 꼭 붙겠습니다. 육수째. 재산보험은 떨어지면은 이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방송에 만천하에 나올 텐데 설마 공부 안 하겠어? 이번에 꼭 붙을 겁니다. 시험 날짜가 언젠데? 27일이요. 며칠 안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월말인. 뭘 벌써 공부를 해요? 열흘이 넘게 남았는데. 열흘 남았네. 운전면허보다 조금 어려운 시험? 운전면허보다 쉽지. 아 운전면허보다 더 쉬워? 그럼 쉽지. 더 쉽댄다 서우야. 아니 나는 왜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 야, 보험이. 팔순 되는 할머니도 합격하더라 한 번에. 아, 제가 제 팀원 중에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71세 할머니. 설마 그분도 붙으셨어요? 네,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바로 한 번에. 꼭 붙겠습니다. 에이 저기 이 자격 시험 보험 자격 시험을 떨어진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정답. 맞아요. 이거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합격을 했어요. 자, 생명보험 원수사에서 GA를 옮길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설계 매니저 또는 설계를 가르쳐줄 그 누군가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손보. 지난주에 지정개설한 쪽이 손해보험에서 온 거잖아. 네. S 무슨 S가 하나밖에 없지. S 두 개 있나? S사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딱 와갖고서는 자동차 비교견적 임대를 한다고? 일단은 했어요. 그것까지 했고 제가 그 장기 두 군데 보험사 상품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줬고. 예, 그인 거지. 손해보험사에서 저 GA로 옮기는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어떤 목마름이 있냐면 내가 판매하는 회사 상품보다 저 회사는 조금 더 싸다. 저 회사는 약관이 좀 더 좋다. 저 회사는 담보가 좀 더 좋다. 그래서 저걸 팔고 싶은데 못 팔아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 생명은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금액이 중요하진 않아. 생명. 그러니까 생명보험 같은 나를 경우에도 팔아라라고 1년, 2년 내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설계사들이 그런 목마름이 좀 있는 건 있지. 그래서 GA로 처음 딱 나오면 가장 먼저 내 손으로 하고 싶은 게 자동차 비교견적. 한 회사만 하고 싶지 않고 자동차 비교견적이야. 그럼 원수사 화재보험에 계신 분들은 본인 회사로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고객이 싫다고 하면 끝까지 설득시키나요? 아니면 포기하나요? 설득시키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설계사 능력에 따라 다르죠. 일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설득을 시켜서 내 걸로 가입을 시키지만 그래도 찜찜한 거지. 아, 예를 들어 뭐 이게 최선이 아니다. H사와 S사가 한 15만 원 차이 나는구나. 이게 과연 고객에게 좋은 것일까?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그러면 실제로 그럼 그 차액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냥 줘버리면 그렇게라도 고객으로 갖고 오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거는 위험한 발언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아무튼 근데 그 손해보험에 있다가 GA로 옮긴 사람들한테는 제가 해주고 싶은 충고가 뭐냐면 바로 한 달 전까지 한 회사만 팔아놓고 이제 해촉하고 이제 코드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상품들을 다 팔아야 한다는 강박에 받쳐서 GA에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비교 견적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기도. 장기도. 내가 그런 강박이 있어. 내가 KB 손해보험 옛날에 그 LG화재 LIG를 거쳐서 LIG에서 나와서 이제 P모 대리점으로 갔을 때 그 강박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전산 공부하고 각 회사별 상품 공부하고 약관 공부하고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산이나 이제 뭐 언더라이팅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하나 받으니까
한 사람 설계를 5개, 6개 회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하루가 가버리고. 아 혹시 이게 파워 FC의 탄생 배경인가요? 맞아요. 파워 FC의 탄생 배경이 그거였지. 야, 나를 보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이 걸어온 이 실수를 또 걸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워 FC를 만들게 됐는데, 뭐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손해보험 설계사들은 그런 강박이 있어. 생명보험은 10개 회사를 견적하더라도 그냥 주민번호 놓고 그냥 주계약 찾아갖고 넣으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전산이 무거워 대신에. 그래서 컴퓨터가 여간에서 좋지 않으면 여러 개를 못해. 그리고 생명보험 출신들은 이제 GA 가서 항상 이렇게 물어봐. 환산이 제일 좋은데. 보통 본인의 회사 플러스 환산이 제일 좋은 회사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제일 싼 데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심플하게 갑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것을 저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도와주실 분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는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손해보험을 전체를 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형이 얘기한 대로 한 3개월까지는 과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저도 손해보험을 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찾기 위해서 저도 한두 달 정도 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못 찾았어요. 왜 끝까지 못 찾았냐면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더라고요. 네 위에 나 같은 매니저가 없었던 거지. 겁나 싸웠겠죠. 형이 있었으면 처음에. 일단 생각도 사상도 다른데다가 생보 출신과 손보 출신에 넘어설 수 없는 루비콘 같은 강 같은 게 있어. 진짜로. 그래서 그 타협점을 맞이하는데 이제 저는 되게 오래 걸려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는 엄청 심했죠. 저도 역시. 손해보험에서 이제 지점을 개설하거나 또는 그 GA로 오는 FC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거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나? 근데 이제 전속에서 GA로 뭐 혼자 FC로 오느냐 아니면 팀으로 와서 어떤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FC. 근데 일단은 FC로 온다라면 이제 그 함께 일할 사무실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설계 부분이라든가, 일단 왜냐하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설계 부분도 알려줄 사람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외곽에 이제 사무실을 별도로 오픈하는 사람도 당연히 설계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은 실적이 나온다라면 총무를 쓸 수 있겠지만은 그 총무를 못 쓰고 설계사들끼리만 운영을 하는데도 되게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랬을 때 이제 청약서 계약 사인 받아왔을 때 그 수납 처리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원본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관이나 이런 부분, 전 보험사를 다 비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 보험사 일단은 어느 정도 뭐 두세 군데 정도 정하는 그 준비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저 얘기 듣고 생각났어요. GAK 첫 출근을 딱 했는데 네. 나밖에 없어. 그리고 면접이 있대. 총무 면접이. 그래갖고 총무를 뽑았는데 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나를 지점장으로 앉힌 분의 지인의 딸이야. 그래갖고 잠깐 회사가 옮겼대요. 원래 서울에 있었다가 지방으로. 그래서 회사를 따라가니 많이 하다가 면접을 잠깐 보러 온대. 그래갖고 일단 와라. 면접을 딱 봤는데 인사과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얘가 싹싹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너 뽑자. 그래서 보험의 보차도 모르는 총무를 뽑아서 이 친구를 교육을 시키고 시작해서 한 명씩 리크루팅해서 그렇게 갔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는 총무부터 뽑았어. 총무부터. FC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건가? 여기서 뭐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총무부터 뽑고 그 다음에 FC를 한 명 뽑은 데도 있고, 일단 FC끼리 총무 없이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FC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니 생명에서 일해서 난 시작이 그래도 강남 역삼의 스타타워였는데 되게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한 빌딩이 압도돼서 시작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뭔가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총무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 없이 첫 달 뭐 실적 거의 나 혼자 했으니까 실적은 그래서 졸라 힘들었지. 장난 아니야. 물건에 지하철. 그때부터 내 라꾸라꾸 인생 시작됐지. 나 리크루팅하는 사람이 라꾸라꾸 여기 하나 구해왔더라고.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그 다시 이제 대략 정리를 해보면 그 제가 좀 그 아까 가람 돌고래 김재근 본부장이 지금 충청도에 지점을 개설했는데 그쪽 총무도 지금 그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초짜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총무가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알려줘야 돼서 내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 총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FC가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이 그 중에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약을 받으면 서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서류 처리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 데도 있고 안 까다로운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겠죠. 그지? 그리고 서류 처리도 그렇고 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다양해지면 회사별로 전산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하면 계약이 안 들어가도 그 신용정보 조회 동의 그 문서를 반납해야 되는 데가 있어. 몇 군데 회사들은 그 보내줘야 되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인하는 데가 좀 다른 데가 있어. 또 맞아요.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다 사인하는 데가 좀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 서류 같은 것들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GA,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관리자, 대부분의 GA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다가 넣으면 반송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빠꾸될 때가 많아. 많지. 월말에 그리고 이제 지점장한테 물어봐도 지점장도 넣었던 회사가 있고 안 넣었던 회사가 있어서 헷갈려. 그럼 이제 계약 집어넣고 나면 빠꾸 맞고 뭐 이런 진짜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 원수사에서 GA로 이직하시려는 분들은 각 회사별 그 견본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견본. 그지? 그렇죠. 청약서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생명보험 사인하는 같은 데는 경우에도 어디 서류가 필요한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원본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고 또 아니 그 뭐야 그 먹지로 자체 팩해서 써야 청약서. 되는 데가 있고 회사 A4 청약서, 그냥 A4 나오는 데가 청약서. 있고, 그렇기 선택할 때문에 수 있는 데도 있고. 그것들을 견본을 하나씩 다 비치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ING는 총무가 수납을 했지만 매트라이플 가서 놀랐던 건 모든 수납을 FC가 다 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매트라이플 총무는 도대체 뭘 하지? FC가 총무를 전부 다 하고 사인 다 처리하고 딱 서류를 내면 QC라고 합니다. 총무를 QC가 앞에서 이거 빠졌어요. 네. 그럼 다시 체크해갖고 오케이. 거기까지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갖고 되게 놀랐어요. 혹시나 그 대리점을 와서 사무실을 하나 지점을 하나 오픈하려는 사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하지. 네. 서류 견본을 하나 확보하고 견본 서류 갖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FC가 두 번 일 안 할 수 있는 안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김재금 지점장님 그 준비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지금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제가 저 어제 올라왔다니까요. 총무를 다 생자를 뽑아서 몇 명을 가르쳐서 자동차, 생명, 장기, 비견, 그다음에 인사까지 다 한 명한테 다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다 대화되긴.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됐는데 늘 고민이었던 게 FC와 총무 간의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언제 총무 뽑을 거냐? 한 내년 2월? 왜 그렇게 내년 2월 어디 가요? 물어보니까는 뭔가 그때쯤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네. 2월에 입춘이 지나면 이제 총무를 뽑는 거구나. 네. 그때쯤 딱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이 양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다가 좀 일이 생겨가지고 좀 버벅댔는데. 리스타트. 응? 리스타트.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동을 할 때 그 입사 상담을 많이는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스한테 그 상담을 받아봤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뭐가 그렇게 케어가 필요할까, 도움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동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다 라는 거를 많이 느끼죠. 저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나랑 리크루팅 상담할 때는 내가 다 할 건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르친다고 지랄이지 이랬는데 그쵸. 그치. 와보니까 근데 그게 와보니까는 처음에는 졸라 저게 중요하다. 뭔데 왜냐면 딱 생명 그런가? 출신들이 특히 또 잘 했던 사람들이 특히
간단하게 생각해 옮기는 걸. 뭐냐 매출이 다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매출만 되면 나머지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 매출 혼자서 한 1200 정도 하면 다 해주지. 아 1200 좀 높긴 하다. 제가 되게 들어봤는데 어떤 전속 M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P사 대리점으로 갔던 사람들이 뭐 매출이 어느 정도 해서 그리 갔는데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망가지는 이유는 첫 번째 아까 다 나왔잖아. 첫 번째 그 윌리엄이 얘기했던 개인 스케줄 통제가 전혀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시스템도 없다. 대부분의 GA가 그래요. 뭐 대리점은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고 교육이 잘 돼 있고 다 무슨 원수사 교육 없는 데는 없어요. 원수사에서 오면 다 지네 상품 좋다고 하지 뭐 누가 자기네 회사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디? 다 자기네 회사 상품 좋다는 얘기만 하지. 그거 체계적으로 교육해 주는 데가 어딨나? 어디 한 군데는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데 중에 한 군데 아는 데 있잖아. 어디요?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죠. 어디? 이 세 군데를 만족하는 데가 한 군데 있긴 합니다. 누구야? 아유, 방송이라. 누구야? 회사 아니었어? 회사 아니었어? 누구야로 바뀌었어? 그 YG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니셜만 됐습니다. 네. JK 때 이제 원수사 기승전 우리 잡법 아니야 이거. 원수사 지점장들 제가 불러서 교육을 많이 시켜봤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교육을 뒤에서 들으면 부담스러워하긴 했었지만 얘기하면서 이제 제 눈치를 보죠. 왜냐면 우리 FC들한테 우리 회사께 제일 좋다. 그런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보면 틀린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선 얘기 안 하고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점장들이 저한테 다른 회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물어봤었고 저는 그런 게 좀 나름 예민했었어요. 대부분 지점장들이 이제 자기네 상품 좋다고 비교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보다 좋은 회사는 다 빼요. 일단 기준점이 달라. 그러니까 일단 빼는 것도 그렇지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회사가 유리한 기준점이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확실히 교육은 S사들이 잘해요. S사 매니저들이나 S사 지점장들이 교육을 잘해서 S사 매니저 지점장들을 자주 불러서 교육시키고 똑같은 컨셉으로 다른 회사를 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좋네. 아 근데 S사한테도 미안하다고 너희들이 상품만 이렇게 만들고 내가 진짜 많이 팔아줬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점장들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졸라 이중적이지 않냐. 아까는 자기 자신을 판다 그래놓고 상품이 그러게. 안 좋아서 못 판다는 또 개소리. 그러네? 자기 자신을 팔 때는 원수사 할 때고 GA 오니까 상품을 팔아야지. GA. 아니에요. 어? GA에서도 내 자신을 파는 거예요. 아 그렇지. 화제할 때 그렇고 변해갈 때는 몸 팔아서 돈 버니까 좋냐? 됐고 몸하고 내 진도 자신을 파는 거하고 틀린 거라고 아니, 개념 자체가. 며칠 동안 자고 온 거야? 그래서 4일? 나 언제 갔어요? 수요일? 수목금토일 뭐, 5일이네. 원래 금요일까지 목요일에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3박 4일 있었죠. 3박 4일. 목요일에 그러니까 올라오려고 4일이 나가서 했는데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왜 그래요? 고생 안 했어요. 그 저기 뭐야 저 놀았다고 엄청 혼났어. 내가- 한 게 뭐야 내가 오자마자. 가갖고 다 모아갖고서는 책상을 다 엎어버렸지. 그거 가갖고 사람은 안 다쳤어요? 사람은 안 다쳤어. 마음은 좀 다쳤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집어 마음이 던졌구나. 좀 다쳤어. 마음이 다 다쳤어.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저분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치맥을 김재국 본부장님 통해서- 오면 안 돼요? 아니에요. 치맥을 통해서 다 풀어줬어요. 맛있는 거 사줬어. 맛있는 게 치맥밖에 없었어. 거기 먹을 때가 문을 빨리 닫아가지고 신도시라서. 그 당신은 세종신도시. 회사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 원수사에서 GA로 옮길 때? FC들? 방금 했던 얘기인데. 졸라 적어놨네. 예. 그 적어놓은 거 얘기하라고. 방금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했던 얘기들이야. 정리하고 있어요. 없어. 내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자, 원수사에서 GA로 어떤 옮길 때 얘기들이야? 회사 이직 시 신경 좀 써줘. 지금 그 전반 회사 설계.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4가지 얘기합니다. 4가지. 이거는 되게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합니다. 적어야지 중요한 거. 교육방송 됐어 갑자기. 자, 회사를 옮길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수수료 얘기하는데 수수료가 아니고 첫 번째 성장입니다. 성장.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옮겼을 때 내가 나아질 수 있어야 돼. 더 성장할 수 있는 누군가가 최소 멘토가 됐던 사람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주고 내가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고 야, 근데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좀 들어, 그런 듣고.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어? 근데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돼요. 얘기 나 첫째, 한두 번 갖고 성장 안 될 텐데. 끝나고 물어봐. 끝나고 아직 안 아니, 끝났어. 야,
첫째가 성장이고요. 윌리엄도 블로그 카페 전문가라고 홍보하거든데. 아니 누가? 처음에 왔을 때 저기 나 일만 하면 잘하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첫째 성장,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수수료가 많아져도 성장할 수 없으면 도태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성장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사에서 P 그거를 응. 갔던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 말을 계속 끊어갖고. 회사가 뭐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냥 여기서 첫째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회사는 사실 FC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 그냥 1000개가 넘는 GA, 500개가 넘는 수백 개가 되는 GA 중에서 빅10 정도, 메이저 11개? 12개 회사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손해, 생명이 10개, 10개 정도 돼서 한 20개 정도 되는 회사 정도. 그 다음에 수수료나 그런 부분들, 시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지급되는 회사.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같은 일을 했었을 때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죠. 수수료가 높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FC가 됐던, FC가 잘 되면 FC가 잘 되는 대로, FC를 하다가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조직을 만드는 대로 이 두 가지 방향을 전부 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상위 관리자가 있는 그런 조직, 그런 곳이 딱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현재 만족하고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 형밖에. 기승전 양주형 괜찮지 이거? 우리 욕 졸라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찍어놓고 욕 먹어. 아유, 알아서 이거는. 편집하겠지. 마지막은 삐처리 하든지. 야,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아니 회사가 하지 말라고 얘기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딜까요? 궁금하시죠? 요렇게 바꿀까? 이거 괜찮네. 앞에 거 잘라도 되고. 워낙- 아니라고 안 하잖아. 워낙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내가 오늘 아프긴 아픈갑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머리가 어지럽고 아파서. 자, GA를 선택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행복 마술사님이 얘기한 가운데에서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수수료였지. 수수료고 네 번째가 이제 회사가 밀어주고 땡겨주고. FC가 됐던 조직이 됐던. 자, 세 번째 부분에서 수수료 부분은 그 회사를 옮기실 때 유니온이라고 하지. 여러 GA가 합쳐진 형태 회사, 유니온이 있는 회사가 메가가 그런 회사든가? 위홀딩스, 글로벌 금융 판매, 글로벌 에스코리아. 거기도 GA 있네요. 코리아, 거기도 저기 유니온 형태지.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프라임 에셋, A 그리고 플러스 S. A 플러스 에셋, 인카 뭐 이런 데 정도 되겠네. 외가도 그런 거 같아. 요 두 정도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니온 형태 GA는 그 수수료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다시 똑같은 그 GA 코리아인데 어디 가면 뭘 받고 어디 가면 뭘 받아. 똑같은 70%라도 서로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 이쪽 지점의 70%와 저쪽 지점의 70%가 서로 다르다. 그레이드가.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편차가 큰 편인가요? 어때? 일단 가르쳐줘도 모른다. 편차가 크냐고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뭐 크다. 크다. 그 편차가 크다.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그 위홀딩스나 그 글로벌 금융 판매 그리고 뭐 저기 GA 코리아 이렇게 그러니까 각 대표자급들이 있는 사람 그 GA들이 모여서 GA가 이루어진 이런 곳은 각 지점별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180도 다르다. 수수료 체계에서부터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뭐 출퇴근까지 인정하나? 매우. 그런데 중앙 집권, 중앙에 사장님이 한 명 있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스태프들이 있고 그 아래쪽에 영업 조직이 있는 이런 형태 프라임 에셋, A 플러스 에셋 그리고 인카 뭐 이런 쪽은 어떤 형태냐면 수수료는 모든 설계사가 동일하다. 오픈되어 있는. 하지만 그런 데서 리크루팅 할 때 그 관리자들이 그런 말 하죠. 무슨 말 하냐? 근데 인카는 채널이 2개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 1인 GA 채널 말고 저기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본사에서. 직접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이제 본사에서 기준을 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동일해. 그런데 뭐 다른 이제 그 어떤 지사형 그 GA 그 위홀딩스나 글로벌 금융 판매나 GA 코리아나 이런 데하고 수수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규정은 70%인데 네가 들어오면 몇 프로 뒤로 백으로 쏴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좋네. 중앙 집권으로 하는. 그건 것 유니온도 같은 해요. 거는. 유니온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니온이라는 곳은 어. FC들 간의 차등을 두기 위해서 네가 그렇지. 얘보다 얘가 더 좋은 거야. 얘보다 얘가 더 좋으니까 얘한테 좀 더 수수료를 많이 주고 싶어. 공개적으로 못 주니까 뒤로 몰래 주는 거지. 아, 몰래 주진 않지. 룰을 만들지. 그건 어쨌든. 뭐 룰을 만드는 거야. 뭐 알아서 하면. 근데 중앙에서 그 수수료를 통제하는 곳은 그래서 투명해. 말만. 수수료가 투명해. 그런데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뒤로 백마진으로 쏴주지. 네. 백으로 이렇게 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백으로라도 받으면 되지 않냐고. 백으로 안 주면 어쩔 건데. 그치? 제가 보니까 백으로 사람이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수수료 받을 때 되면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많아지지. 그거가 네. 많아지고 그거는 뭐 지사형 그 유명한 말이 있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 중앙 집권형은 뒤에서 백으로 쏴준다는 이런 얘기는 믿지 말아라. 믿지 말고 가야 된다. 생각이 바뀌고 뭐 틀이 바뀌면 전혀 이제 줘야 될 걸 못 받는. 그리고 상위 관리자가 바뀌면서 나 저 사람이랑 약속했던 부분을 그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을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뭐 저기 뭐야 그 지사형 GA 그러니까 유니온형 GA에서도 마찬가지지. 근데 유니온형 GA에서는 어떤 딱 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이런 중앙에서 모여 있는 곳은 이제 중앙의 규정에 철저하게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장애가 될 때가 많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제한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 규정 외에 무언가를 제시를 했다라면은 좀 안 지켜 그 약속이 안 지켜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 판매나 GA 코리아나 위홀딩스나 몇 개 많은데 아무튼 그런 데는 이제 그 각 지점마다 지사마다 어떤 그레이드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이제 환수까지 다 위로 그냥 다 토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권한을 좀 많이 주는 편이지.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를 잘 만나야 된다 거기는. 근데 이제 프라임 에셋이나 인카나 뭐 A 플러스 에셋은 관리자의 역량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은 중앙에서 교육을 하거나 중앙에 무엇을 하거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리크루팅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스스로는 그건 틀리다고 봅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한번 건드려 보면 GA를 옮길 때 생명보험 출신의 설계사들 손해보험 이것도 팔고 싶고 저것도 팔고 싶고 할 경우에는 매니저가 내가 설계해 줄게 또는 뭐 총무가 설계해 주는 곳 이런 곳보다는 설계 매니저가 따로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좋다. 그 설계 매니저와 더불어서 각 원수사의 매니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훨씬 신속한 업무 처리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실 분은 교육할 곳을 찾아가라. 됐지?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GA로 이직 시 그동안 너무 많은 상품에 시달린 나머지 모든 상품을 다 비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마름. 그걸 다 하려다 보면 자기 영업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어떤 얘기였죠? 제 사례를 들었었고 지금 이제 그 가람동굴골의 김재건 본부장의 가장 최근 오픈한 곳 거기는 이제 GA를 열었으니까 모든 걸 다 비교 견적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파. 그 비교 견적하는 방법은 제가 가서 교육을 했었죠. 제가 가서 교육을 했었는데도 이제 할 줄 아니까 그분들이 이제 원래 손해보험 설계를 할 줄 아니까 자동차를 설계할 줄 아니까 익히는 건 빨랐지만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하게 감이 없으니까 이제 설계 매니저한테 설계를 부탁하게 되겠죠. 설계 매니저한테 설계를 부탁하고 자기가 공부해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비교해보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완벽해졌을 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듯이 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지. 지금 당신이 한 달 사이에 GA에 왔지만 GA에 안 왔다면 무엇을 팔았겠느냐, 그 회사 걸 팔지 않았겠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보험사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배워가면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너무 초반에 많은 강박을 가지고 모든 회사나 모든 설계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시작을 해라. 그 역시도 그 후에 어떻게 그 교육을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교육에 대해서 이제 또 목마름을 가져라. 세 번째, GA에서 GA로 옮기는 때 이제 가장 사실은 제일 먼저 했는데 당신은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분위기, 본인. 같이 네,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사실은 개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 뭐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하면은 뭐 내가 알아서 그냥 난 나의 길을 갈 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사람이 뭐 360을 그렇게 멘탈이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론 뭐 지점에 뭐 나왔는데 뭐 아무도 없거나 뭐 지점이 맨날 뭐 술 먹는 분위기나 뭐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도 언젠가는 뭐 영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점 분위기가 정말 일하는 분위기인지 그 리더가 정말 보험일 그 조직을 하면서 그 조직을 잘 리딩을 이끌어 가는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를 옮기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서 리크루팅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젠장. 맞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음도 안 가고. 그치.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기는 게 더 문제인 거야. 처음이라서 검증이 되지 그게 않았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모르고.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닥의 평판이라는 게 질투가 너무 심하고 잘못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판단해야 잘못된 판단이 약이 근데 되고 석이 되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은 뭐냐면은 좀 달콤한 얘기를 해준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것 역시도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달콤한 얘기인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지 안 좋게 얘기하는 건지 확실히 근데 형이 얘기하는 건 저는 그동안 다른 데랑 이렇게 재던 사람이 다른 데를 갖고 가끔 연락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가 말한 게 이제서 이제 알겠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달콤한 말에 이쪽으로 끌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 분들은 옛날에 스카우트데이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하는데 얼마를 줘라. 그러면 제가 뭐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를 꺼지라 할 뻔했어. 안녕히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사실 그렇게 했던 부분도 근데 그거는 많았었으니까. 행보를 떠나서요. 제가 이제 뭐 리크루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줄 테니까 오라는 데에서 가끔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해요. 어디 보험사인데 뭐 이렇게 오라고 하면 뭐 얼마 줄까 이런 연락도 오고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나한테 또 얼마 줄 테니까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2천 준대. 야 그거 뭐 한 너무 달 작은 거 아니야? 한 달 급여도 안 돼. 이 빚이라네. 그렇지. 나 제일 많이 준 데가 1억 준다 그러던데.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2천만 원에 사갈라 그래. 나도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니 2천만 원씩 3년 준다는 거 아니었어? 아 몰라 관심도 없었어. 2천만 원 나와갖고 안 갔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이 리크루터들의 사탕 발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 잘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잘 아는 리크루터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도 한다.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뭘 해주느냐 뭐 이런 얘기. 막상 뽑아놓고 보면 뭐 나는 리크루터지 교육하는 사람 아니다. 내가 이 정도 수수료 주면 뭐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사하고 나면 이렇게 싹 입 닦는 거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많죠. 혹시나 이 저희 어쩌다 보험 설계사를 찍는 이유가 보험 설계사들이 조금 뭐랄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잘 위해서.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볼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간 쏟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 신입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러 가지 원수사와 비견되진 않지만 GA에 특화된 어떤 교육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커리큘럼이 궁금하시거나 뭐 하시면 문의 메일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이런 종류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또는 총무교육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너무 물어보면 알려줄 거잖아. 논문한 개척. 너무랑 좋죠. 너 물어보면 뭐 알려줄래? 블로그 뭐 알려줄래? 블로그랑 뭘 물어? 내가 아는 걸 물어봐야 알려줘요. 내 블로그랑 카페. 내가 뭘 정답!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 블로그랑 정답. 카페. 근데 블로그랑 카페 말고 보험 상품도 많이 아는 편이잖아. 네. 넌 물어보면 뭐 알려줄래?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고 싶으면. 일단은 항상 이렇게 여기 4명은 무엇인가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뭐 오픈마인드로 알려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뭐 한밤중에 전화를 하시든 뭐 새벽에 전화를 하시든 안 받으면 되지 뭐. 그지? 아 새벽 아, 1시 나 저기 토요일날 새벽 지방에 1시 20분에 있는데, 전화 왔어. 금요일날 지방에 있는데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이겼어. 나 새벽 1시 10분에 전화 왜 왔어. 저한테 전화 안 해요? 와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왔는데 우리 FC가 계약한 오토바이 보험자의 사고가 자기 오토바이 보험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되었지? 근데 어떻게 지점장이어갖고 됐는데 자기가 회사가 어디냐? 너 지금 경유계약 들어간 거 티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이 아니야. 내가 우리 당시 FC였으니까 그만둬서 이건 된 거지 나한테. 이건 된 거 뭐 고객센터 전화하면 설계사 번호 알려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파워 FC를 쓰란 말이다. 아니 전산 들어가서 가르쳐 줬어. 핸드폰으로 전산 그냥 핸드폰으로 전산 들어갈 수 아, 있잖아요. 우리 파워 FC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얘기 하나 합시다. 지금 내년 4월 1일부터 그 GA 500명 이상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이상 비슷한 상품을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파워 FC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 지금 우리 말하는 사이에 그 네이버에 기사 뜬 거 네. 저기 캡처해갖고 찍어줘야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확정된 거예요? 가정 아니었어요? 아니. 확정해? 내년부터 저기 뭐야 또 바뀔지 몰라. 이 정치하는 님들은 내년은 내가 내년부터 네. 그 몇 명 이상 주에 있는 3개 이상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제안을 해야 되고 그 제안을 하고 고객이 제안을 받았음이라는 그 어떤 뭐 확인서, 네, 도움서 확인서 같은 게 거를 생길 것 같아. 네. 거기에 하는 거지. 2019년 4월까지 임차가 이제 없어진다고 얘기가 많은데 그것도 하면 전 굉장히 판도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임차 지원 받아서 계약 넣었던 GA들은 좀 힘들어지고. 아니 원수사도 많으니까 죽는 임차가. 거지 뭐. 원수사도 다 임차 받아서 하는 건데. 좀 힘들어지겠지. 자 여기까지 그냥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못한 얘기 있어? 없어요. 너 못한 거 있는 지점 등록 이거 왜 안 해? 얘기. 아, 끝난 거야 벌써? 그래 다 끝낼 거야. 아, 끝낼 거예요? 배고픈 것 지금 같아. 9시 반이야. 9시 반, 9시 반. 1시간 반 했어. 아이씨, 벌써 이렇게 됐어? 그래. 할 말이 존나 많았구만. 10년을 했는데. 자, 이제 그 자 이제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사무실을 이제 팀으로 오셔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지점을 잠깐, 등록을 잠깐, 하고 잠깐, 하느냐?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 명이 원수사에서 GA로 이동을 하시거나 GA에서 GA로 여러 명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이걸 제대로 키워서 큰 사무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지점 등록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지점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안 했을 때는 아니, 너무 건너뛰지 마. 지점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보험사 사무실은 금융감독원에 그 여기가 보험 사무실이에요 하고 등록하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 등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인데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맞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점을 등록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등록하는 것인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네.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점 등록을 안 했을 때 나랑 함께 일하는 곳이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닌 좀 멀리 있다. 그랬을 때는 그곳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인천에 있고 근데 아직은 지점 등록은 안 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삐 처리해야겠다. 왜 말이 지역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S사 부품이 삐삐삐. 근데 거기 이미 소문이 다 났어. 알았어. 그래도 알 거야. 소문과 또 이런 방송은 좀 다르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유자격자하고 지점 등록은 좀 예민한데? 뭐가 예민해요? 왜냐면 GA 코리아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유자- 글로벌이에요. 아니 그 뭐 예민할 게 뭐 있어. 그냥 까놓고 그냥 알려주고 이런 방향이 있는데 네가 가려는 곳이 이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건이지. 뭐. 아, 유자격자에 대해서 무조건 하라고 늘 하니까 지점 등록을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맞는 하고 말이야. 그게 있어. 하는 게 원칙이지.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네. 뭐 저기 뭐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보험 설계사들이 편법하는 게 뭐 한두 개냐?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점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내가 있는 그 지역 관리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그 제휴돼 있는 보험사들이과 이제 연계가 되는데 얘 보니까 설명이 어렵다. 지역 관리제가 뭐야? 설명해봐.
아 이거 일단 첫째 유자격자 등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일단 지점 운영이랑 좀 별개의 문제죠. 유자 저한테는 뭐 아니 나는 직접 해봤잖아. 지역 관리제가 뭐냐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지역에 그 지원하는 그러니까 원수사 똑같은 회사라도 똑같은 원수사라도 내 지점이 어디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지원해주는 지점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똑같은 KB나 삼성이나 또는 뭐 ING 지점장이 전국까지 다 전국을 커버하는 곳도 개 중에 하나 있긴 하지만 서울에 내가 이제 지점을 GA 내가 입사할 곳의 GA가 지점 등록이 서울에 돼 있다. 근데 지점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제주도에 그 사무실을 열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점 등록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시스템을 못 쓴 채 제주도의 시스템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총무도 있어야 되고 제주도 지점장들이나 제주도의 원수사들과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관리제라는 건 각 지역별로 그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이죠. 네. 근데 그 지점을 등록 초반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 지점 등록할래 했을 때 단점이 뭐예요? 일단은 내가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서로 뭐 충돌이 많이 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겪었었는데 S사 같은 경우가 부평이랑 제가 이제 사무실을 계산동에서 오픈했었었는데 부평하고 계산동도 같은 지점장이 아니고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점장이 왔어. 그런데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지점장은 대물에 대해 뭐 이렇게 모를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원래 지점장한테 저 사람한테 받고 싶은데 우리 지역이 아니어서 전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매출의 기여도를 보는 지점장도 있고 그냥 월급쟁이 지점장도 있는데 도와주는 강도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능력 있고 잘 도와주는 지점장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관할 지역이 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할 지역이 거부받는 뭐 그런 얘기도 중요한데 뭐냐면 여기가 총무야. 서울에 있어. 여기가 지점을 이제 제주도에 열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업무 처리를 하려면 GA에서는 주로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하냐면 팩스로 넣지 먼저. 팩스로 넣어서 이쪽으로 보내 서울로. 그럼 서울에서 그 팩스본을 가지고 수납을 해. 수납을 할 때 당신은 서울에 있는 지점과 업무 협약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서울 쪽으로 이게 서류를 보내고 받고 원본은 여기서 우편이나 행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고 나서 처리를 하는 건데 지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지점 등록이 돼 있으면 당신은 여기 제주도에 있는 지원하는 사람과 업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팩스를 넣으면 얘가 이쪽으로 다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두 번, 세 번 반복되거나 아니면 아예 업무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지역 관리제. 여긴 제주도, 여긴 서울. 그래서 거의 등록을 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 업무를 다 할 줄 알아서 상관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서울 사람들이 훨씬 더 사이즈가 좋다. 잘 가르쳐주고 많은 도움을 줬는데 바뀐 제주는 친절하지도 않고 뭐 도와달라고 도와줘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바뀌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전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관리가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바꿔달라고도 한 적이 있어요. 지점 등록을 했을 때 단점은 초반에 지점 등록을 했을 때 단점은 그건데 장점은 뭐야? 장점은 이제 업무 지원이나 이런 거를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령 이런 거지. 가장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 내가 전주에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대리점과 협약을 해서 서울 쪽으로 팩스를 넣고 업무 처리를 하면 이제 지점장이 서울에 있는 지점장이 전주까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전주까지 못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전주에 지점 등록을 하면 전주에 있는 지점장들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도움을 좀 받는 건데 예를 들어 설계 매니저, 원수사 설계 매니저를 자주 자주 이제 설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관리제에 의해서 지역에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자기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빨리 처리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지. 매출이 좀 크고 지점이 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주시킬 수도 있고
원서 지점 매니저들은. 제 그다음에 입장은- 원전산으로부터 하나씩 컴퓨터 전산 받을 수도 있고. 제 입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무실을 오픈하고 GA를 나왔을 때 사무실을 오픈하고 업무가 이제 어느 정도 혼자서 총무가 또는 그 지점장이 업무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점 등록을 하길 권한다. 그래야 이제 그 지역관리제에 의해서 변경되더라도 그쪽과 업무 처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야, 처음에 난 어떻게 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점이 개판이 됐잖아. 겁나 성장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졌지만. 아, 무너졌어? 어, 망했냐 너? 아마도 망했을 거야. 뭐야? 그래, 힘들었어, 망했어요? 좀. 망했어? 망했다가 한 번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일으키고. 원래 인생이 굴곡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돈 안 줘서 그런 거지? 네가 안 준 게 아니라 그 아, 사람을 너무 믿나 봐. 이행 보증 안 되는 사람들을 너무 받았어. 그 사람 그것도 그렇고 또 너 자체도 보증보험이 한도가 차갖고 그때 자금이 조금 막혔었지. 그것도 아니 나는 그래도 한 1억 5천까지 잡았으니까. 뭐 보증보험은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GAK 지사장은 보증보험 2억이요. GA마다 보증보험을 매우 타이트하게 보는 곳이 있고 좀 러프하게 보는 곳이 있다. 프라임 에셋하고 인카는 좀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지? 좀 타이트하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타이트하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 뭐 어떻게 네. 보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를 뭐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좋냐 나쁘냐의 기준이 되는 거지. 자 오늘 뭐 대략 GA 옮길 때 유의할 점 지점 등록까지 한번 훑었네. 자 다음에 회사 옮길 때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 옮길 일은 뭐 없을 것 같고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각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를 옮길 때 그쪽에서 안 돼서 옮겨도 똑같이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 옮겨야 됩니다. 잘 될 때 그러니까요. 옮겨야 된다. 잘 될 때 옮겨야 하고 안 돼서 회사를 옮기면 뭔가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은 접으세요. 지금 회사 소속된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되는데 여기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거기서 잘하고 더 클 수 있는 상태에서 옮기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흐름이 있고 패턴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그 흐름을 타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결론이네 이게. 잘 될 때 무엇인가 옮겨가고 안 될 때는 그곳에서 버티셔라. 그곳에서 버텨야 한 달이라도 급여 텀이 적을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회사를 옮기게 되면 급여 텀이 최소 2달은 빌 수도 있잖아요. 보통 GA 설계사로 근무했을 때 다시 GA로 가면은 그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협회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GA에서 생명보험 코드 해촉하는 각각 것이 다 말소. 틀리기 때문에 보통 변해까지 다시 재등록하려면 거의 2달, 2달 반? 그러니까 빠른 회사가. 네. 늦은 회사는 4달. 그럼 내가 좀 많이 힘들어서 회사를 좀 옮겨본다. 그럼 2달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2달 버티고 나서도 코드가 자기가 주력으로 판매했던 회사는 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회사는 상위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날짜 체크 꼭 하라고. 이 한두 개 회사. 이 정도는 뭐 오케이 한 회사는 중요한 있어.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지금까지 얘기해본 거 바에 따라서는 일반인 어떻게 뭐 저기 뭐 소외, 감회 또는 느낌 한번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그 보험 회사와 관련된 그 온라인의 커뮤니티들이 많잖아요. 뭐 카페라든지 뭐 그것들 많은데 그런 글들이 뭐 자주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뭐 입사한 지 뭐 2개월 됐다, 3개월 됐다, 6개월 됐다. 뭐 다른 GA 알아본다, 다른 보험회사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편을 좀 많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어쩌다 나한테도 얘기해줘. 보험 설계사 하나 있어. 하고 그거 짧게 할 거야. 짧게. 짧게 할 거야. 겁먹지 말고. 회사를 옮기는 건 신중히 결정하시되 가장 중요한 건 6편. 중요한 거 한마디 한다고. 다시 회사를 옮기는 건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고요. 끝났냐? 그 옮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사람입니다. 보면은 사람. 자기가 어딘가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절차도 모르는 관리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사하려는 곳에 관리자한테 물어보시면 알 텐데 왜 저한테 물어보시냐고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어쩌고 네. 저쩌고.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지. 비교 견적해 보니까 다이렉트가 싸서 다이렉트 가놓고 네. 사고 나면 나한테 전화. 그래서 저는 그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해? 갑자기. 아니 짜증이 그걸 나. 밤늦게 전화 왔어. 얼마 아까 전에 그 새벽 전화 1시 반에 전화한 사람 4년 전 어. 고객이었어. 그딴 4년 전 소리를 고객. 전화해가지고 씨, 내가 짜증을 냈지. 4년 전 고객. 그래 그 보험 설계사 커뮤니티에 그 올라간 사람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들 얘기하시는 거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4명 중에 누구한테나 좀 물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술사가 했던 얘기는 옮길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평판이나 이런 거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직접 알 수 만나라. 없고 직접 만나보고 시스템이 있으면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그 교육이 뭐냐 직접 물어봐요. 눈앞에 보여달라고 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백으로 뭘 쏴주기로 했으면 문서를 작성하고 차용증 또는 어떤 약속 공증된 어떤 서류라도 받아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믿을 수 없다. 그 핵심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제일 사람이 중심이다. 글로벌. 글로벌 금융. 작년의 약속. 야, 기승전 글로 가네. 훌륭한데? 기승전 글로벌이야. 기승전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YG. 자 그러면 오늘 어쩌다 보험 설계사 시즌 2 6편 맞나? 맞아. 6편 GA로 옮길 시 원수사에서 GA로 옮길 시 GA에서 GA로 옮길 때 회사 이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큰 틀의 겉핥기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맞죠? 자, 어쩌다 보험 설계사 그래도 6편 잡담 제일 적게 한 것 같아 우리 네이버 여기서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또 있을 거예요, 이건. 자,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 이제 쳐야지.